자연재해나 도로사고와 같은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일일 뿐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죠. 뚜렷한 이유 없이 집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기배선이 녹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전까진 전기를 끊으세요. 만약 식용유에 불이 붙었다면 물로 불을 끄려고 하지 마세요. 불길을 더 높이 치솟게 할 뿐이에요. 대신 즉시 젖은 천이나 뚜껑으로 팬을 덮어서 불을 끄세요. 불이 산소와 만나지 못해 꺼지게 될 겁니다. 만약 불이 여전히 작게 남았다면 베이킹소다나 소금 한 줌을 그 위에 뿌리세요. 불을 마저 꺼줄 거예요. 만약 차가 철길 한가운데 멈췄는데 열차가 접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좀 해볼까요? 아니요, 안 돼요.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버리세요. 그 후 철길에서 도망치되 다가오는 열차를 향해 달려가세요. 열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도망치면 남은 차와 함께 길목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위 때문에 어지럽지만 열사병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설탕이나 사탕 같은 달콤한 것을 먹어보세요. 만약 역겨운 맛이 난다면 즉시 의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차에서 내릴 수 없다면 유리를 깨세요. 대신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를 노리세요. 좌석에서 머리 받침대를 제거할 수 있다면 받침대를 사용하여 유리를 깹니다. 자동차 모델에 따라 머리 받침대가 다르니 제거 방법을 꼭 미리 알아두세요. 만약 불이 난다면 불길이 아니라 연기가 먼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때 최대한 바닥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연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거나 누군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소리만 지르지 마세요. 대신 군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거기 빨간 셔츠 입은 분, 제발 저 좀 일으켜주세요. 토네이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도망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집안에서 숨기 가장 좋은 장소는 욕조입니다. 될 수 있으면 큰 쿠션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떨어지는 잔해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데 갑자기 털이 곤두선다고요? 종종 번개가 치기 전에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른다는 표시일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탈출해서 피난처를 찾으세요. 운전 중에 춤추고 싶게 만드는 활기차고 시끄러운 음악을 선택하지 마세요. 이런 음악이 집중력을 잃게 만든다는 게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들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대신 차분한 음악으로만요. 어떤 물체가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꼭 손등을 대보세요. 전기가 통한 경우 손을 바로 빼낼 수 있을 거예요. 손바닥으로 건드리면 주먹을 꽉 쥐게 되어서 전하가 형성되고 손을 뒤로 빼지 못하게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긴급구조대에 전화를 한다면 우선 주소부터 알리고 그 후에 통화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로 대화가 강제로 끊어진다 해도 구조대에서 이미 어디로 도움을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다이빙 후에 방향을 잃고 수면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느 방향으로 수영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숨을 내쉬세요. 거품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거품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야생동물이 핥히거나 물었을 경우 상처를 제대로 닦은 후 서둘러 병원에 가주세요. 순식간에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물 한 병을 직사광선에 충분히 오래 둔다면 놀랍게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병이 렌즈 역할을 해서 모든 열을 한 곳에 모으게 되거든요. 햇볕이 잘 드는 날에는 절대로 병을 차 안에 방치하지 말고 집 창문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 깊은 물속에 있거나 수영장에 있을 때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나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주변 어딘가에 전기 누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시 물 밖으로 나가세요. 즉시요. 만약 차가 미끄러진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운전을 해서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가 뒤집힐 위험도 더 낮아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요? 핸드폰으로 나침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분해해서 안에 있는 자석을 찾으세요. 3cm 정도의 금속선이 필요합니다. 자석의 한쪽 끝을 놓고 어디가 끝인지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 작은 종이 조각이나 마른 잎을 따서 철사에 끼우고 깨끗한 웅덩이에 띄워주세요. 전선의 자화된 부분이 몇 초 안에 북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위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핸드폰은 업그레이드하면 돼요. 수상한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면 각 층의 버튼을 모두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도망가거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여러분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피나 다른 음료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음료나 흔들고 잔에 부으세요. 기포가 옆으로 퍼지면 앞으로 12시간 동안 날씨가 좋아질 거란 뜻입니다. 중심부에 거품이 모이면 12시간 안에 폭풍우가 몰아칠 거고요.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타이어 옆면에 작은 구멍을 내고 풀이나 억새로 속을 채워주세요. 타이어에 공기가 얼마나 빠졌는지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나오기 전까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불이 잘 들어오지 않는 도로를 건널 때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여러분을 보고 제때에 반응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전화기를 꺼내서 잠금을 해제하고 밝은 화면이 다가오는 차량을 비추도록 해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어쩌다 깨끗한 물이 다 떨어졌다면 물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의 바닥을 잘라내세요. 커피 필터나 거즈 한 조각이 있으면 병 뚜껑을 꽉 감아주세요. 그리고 안에 솜을 넣고 자갈을 한 줌 넣어줍니다. 위에 거즈를 한 겹 더 얹고 모래를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거즈, 자갈, 모래 순서로 다시 반복합니다. 이제 안에 물을 붓고 걸러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시기 전에 끓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폭우가 내릴 땐 후방 안개등을 켜고 운전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불빛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브레이크를 밟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비에 젖은 도로에서 사고가 생기라고 비는 거나 마찬가지죠. 빗길에서 정말 빨리 운전하지 않더라도 수막 현상의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남아있는 물이 바퀴와 도로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해서 타이어를 표면에서 거의 들어 올려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대를 돌리지 마시고 즉시 엑셀에서 발을 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어떤 얇은 강들은 충분히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빠른 물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살은 통나무, 나무까지, 바위, 쓰레기와 같은 걸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런 물체가 수영하는 사람과 충돌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물살에 갇혔다면 발은 하류에, 머리는 상류에 두어서 머리를 보호하세요. 일단 물살이 약한 지역에 도착하면 안전하게 헤엄쳐 떠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도 준비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